벌써 26시즌 KBO 리그 일정의 약 20%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 팬들의 심장을 가장 거칠게 흔드는 장면은 역시 9회입니다. 종료 직전 뒤집히는 경기가 유독 많아졌고, 그 말은 곧 각 팀 마무리 투수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지난해만 해도 철벽이라 불리던 마무리 자원들이 이번 시즌 들어 집단적으로 부진하거나 부상에 쓰러지면서 리그 전체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어느 팀은 9회만 가면 불안에 떨고, 또 어떤 팀은 여전히 단단한 뒷문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25시즌을 돌아보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려 8명이 20세이브를 돌파했고 30세이브 이상을 기록한 투수도 4명이나 존재했죠. 이름만 나와도 상대 타선이 압박을 느끼던 수호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팬들은 올 시즌 역시 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9회를 주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현재까지 확실하게 마무리 자리를 사수하고 있는 선수는 단 2명뿐입니다. KT의 박영현, 그리고 SSG의 조병현입니다. 먼저 KT 위즈의 박영현입니다. 데뷔 이후 상상을 초월하는 등판 페이스를 이어오며 사실상 혹사의 상징처럼 불렸던 선수죠. 이강철 감독이 몰래 만든 야구 기계라는 말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그는 22시즌 51.2이닝을 던진 뒤 23시즌 75.1이닝, 이어 76.2이닝, 그리고 69이닝까지 소화했습니다. 여기에 국가대표 일정과 포스트 시즌까지 더하면 사실상 1년 내내 쉬지 못한 셈이었죠. 보통 이런 수준의 소화량이면 다음 해에 구속 저하나 피로 누적이 찾아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박영현은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엄청난 이닝을 던지고도 그의 직구는 여전히 150km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 수직 무브먼트와 회전 수치 역시 리그 최상급 수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WBC 대표팀 차출로 인해 남들보다 더 빨리 시즌을 시작했음에도 그는 개막전부터 존재감을 터뜨렸습니다. 첫 경기에서 1.2이닝 동안 34구를 던지며 5아웃 세이브를 기록했고, 스스로 투구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며 연투까지 요청했습니다. 이어 개막 두 번째 경기에서도 1이닝을 1피안타로 막아내며 시즌 두 번째 세이브를 챙겼죠. 최근 LG전에서 실점이 나오며 다소 흔들리긴 했지만 5월 1일 기준 13경기에서 8세이브 평균 자책점 2.40을 기록 중입니다. KT 특성상 4아웃이나 5아웃 세이브 상황도 자주 맞고 있지만 WHIP는 0.93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라면 올 시즌 역시 KT 팬들은 9회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될 분위기입니다. 다음은 SSG 랜더스의 조병현입니다. 상무 전역 이후 24시즌부터 필승조로 올라선 그는 시즌 중반 기존 마무리 문승원의 부진 속에 새로운 클로저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당시 그는 73경기에서 76이닝을 던지며 4승 6, 패 12, 홀드 12, 세이브 평균 자책점 3.58을 기록했고, 갑작스러운 보직 변경에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냈습니다. 조병현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구속이 아닙니다. 최고 구속은 150km 초반, 평균은 147km 수준으로 엄청난 강속구 유형은 아니죠. 그런데도 타자들은 알고도 배트를 헛돌립니다. 이유는 독특한 투구폼과 압도적인 수직 무브먼트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오버핸드 폼에서 뿌려지는 그의 패스트볼은 최대 64.9cm에 달하는 수직 무브먼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2층 높이에서 공이 떨어지는 느낌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죠. 그런 공이 150km 속도로 꽂히니 타자 입장에서는 대응 자체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그는 25시즌 리그 최고 수준 마무리로 성장했습니다. 69경기에 나와 67.1이닝을 던졌고 5승 4패 30세이브 평균 자책점 1.60을 남겼습니다. 특히 WHIP가 0.89에 달할 정도로 타자들을 압도했고 구원 투수 WAR 전체 1위까지 차지했습니다. 이 활약 덕분에 WBC 대표팀에도 선발됐습니다. 호주전에서는 1.2이닝 무실점으로 대한민국의 8강 진출에 힘을 보탰고, 도미니카 강타선을 상대로도 1이닝 무실점 피칭을 해내며 국제 무대의 경쟁력까지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26시즌 현재 그는 10경기에서 11.1이닝을 소화하며 1승 4 세이브 평균 자책점 0.79를 기록 중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볼넷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화요일 한화전에서는 안타와 볼넷, 폭투가 겹치며 블론 세이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변화구 제거와 볼넷 관리만 다시 안정된다면 SSG 역시 올 시즌 뒷문 고민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LG 트윈스는 치명적인 악재를 맞았습니다. 바로 마무리 유영찬의 이탈입니다. 24시즌을 앞두고 고우석이 미국으로 떠나면서 LG의 마무리 중책을 맡았던 유영찬은 이후 2년 연속 20세이브 이상을 기록하며 기대에 완벽히 부응했습니다. 특히 올 시즌 초반 LG는 1점차 승부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팽팽한 경기들을 끝까지 지켜낸 중심에는 유영찬이 있었습니다. 그는 13경기에서 무려 11세이브를 기록했고 주자를 내보내더라도 끝내 실점은 허용하지 않는 특유의 위기관리 능력으로 팬들의 심장을 들었다 놨다 했죠. 하지만 4월 24일 잠실 더비에서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팀이 4대1로 앞선 9회 평소처럼 마운드에 오른 그는 원아웃을 잡은 뒤 갑자기 팔꿈치를 붙잡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그대로 마운드를 내려갔고 이후 팔꿈치 수술 결정과 함께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습니다. WBC 참가 이후 누적된 피로 그리고 시즌 초반 지나치게 많았던 등판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마무리를 잃은 LG는 현재 김영우와 장현식을 번갈아 시험하며 새로운 9회 카드 찾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동시에 미국에 있는 고우석 복귀를 위해 차명석 단장과 염경엽 감독 모두 강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영찬이라는 절대적인 마무리를 이룬 뒤 LG의 9회는 순식간에 거센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4월 28일 KT전에서는 김영우가 마지막 이닝을 책임졌지만 5대3 리드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고 결국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죠. 하루 뒤 열린 경기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장현식이 9회에 올라섰지만 또다시 리드를 사수하지 못했고 LG는 KT에게 이틀 연속 끝내기 패배를 내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어진 4월 30일 경기에서는 마무리 경험이 있는 한덕주까지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1점 차의 살얼음판 승부 속에서 볼넷과 실책이 겹치며 무사일루 위기를 맞았고 경기장은 다시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죠. 다행히 이후 타자들을 모두 범타 처리하며 어렵게 승리를 지켜냈고 LG는 길었던 연패 사슬을 겨우 끊어냈습니다. 과연 이들 가운데 누가 유영찬의 빈자리를 채울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고우석이 복귀해 다시 팀의 구회를 책임지게 될 것인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산 베어스의 김태견 이야기입니다. 24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두산 유니폼을 입은 그는 고교 시절부터 압도적인 공끝으로 엄청난 기대를 받던 유망주였습니다. 그리고 프로 무대에서도 그 재능은 곧바로 폭발했습니다. 데뷔 첫 시즌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펜에서 출발했지만 벤치는 그의 담대한 승부와 위력적인 구위를 확인하자마자 곧장 마무리라는 중책을 맡겼죠. 그런데 신인이 느낄 법한 부담감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졸 신인 최다 세이브 기록이던 16세이브를 넘어 무려 19세이브를 올렸고 위기 상황에서도 강속구 하나로 상대를 압도하는 배짱까지 보여줬습니다. 그 흐름은 25시즌에도 이어졌습니다. 64경기에 등판해 4승 5패 24세이브 평균 자책점 3.53을 기록하며 데뷔 이후 처음으로 20세이브 고지를 밟았죠. 물론 블론 세이브가 9개나 되면서 쉽지 않은 시간도 있었지만 두산은 여전히 그를 미래의 수호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팀 지휘봉을 잡은 김원영 감독 역시 26시즌 마무리 자리를 김태견에게 맡겼습니다. 시즌 초반 9경기에서 10.1이닝 3세이브 평균 자책점 0.87을 기록하며 기대에 부응하는 듯 했죠. 그러나 4월 25일 갑작스러운 어깨 통증이 발생하며 결국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습니다. 구단은 2-3주 뒤 다시 검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죠. 갑자기 마무리를 잃은 두산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김원영 감독은 시즌 개막 전 4년 52억 원 계약을 체결한 이병헌을 새로운 마무리 카드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4월 29일 삼성전에서 4대0으로 앞선 상황에 등판했고 세이브 조건은 아니었지만 9회 초를 깔끔하게 막아내며 팀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다음날 경기에서도 3점 차 리드 상황에 올라와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였고 결국 시즌 첫 세이브까지 손에 넣었죠. 이번 시즌 들어 유독 WBC를 다녀온 선수들이 크고 작은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팬들 역시 흔들리는 선수들이 건강하게 회복해 다시 재기량을 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난 25시즌 팀의 9회를 책임졌지만 부진 끝에 결국 마무리 자리에서 내려온 선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화 이글스의 김서현입니다. 25시즌이 첫 풀타임 마무리 시즌이었음에도 그는 무려 33세이브를 올리며 팀을 2위로 이끈 핵심 자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역동적인 투구폼을 바탕으로 150km 중후반대 패스트볼과 강력한 수직 무브먼트를 앞세워 타자들을 압도했죠. 하지만 시즌이 진행될수록 구위는 점점 떨어졌고 오래전부터 지적되던 재고 불안까지 다시 드러나며 극단적인 명암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특히 지난해 SSG와의 시즌 16차전은 아직도 많은 팬들이 잊지 못하는 경기입니다. 팀이 5대2로 앞선 9회 말 승리를 지키기 위해 올라온 김서현은 최정과 에레디아에게 연속 트럼포를 허용했고 결국 끝내기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동시에 한화의 페넌트레이스 1위 희망 역시 사실상 무너졌죠. 그 충격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걸까요? 26시즌에도 그는 마무리로 출발했지만
시즌 초반부터 볼넷 없는 경기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4월 14일 삼성전에서는 팀이 5대1로 앞선 8회 말 2사 이후 등판했지만 4사구를 무려 7개나 내주며 결국 6대5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이 경기를 기점으로 그는 마무리 보직에서 물러나게 됐죠. 김경문 감독은 이후 김서현을 보다 부담 없는 상황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진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4월 26일 NC전에서도 3대3 동점 상황의 마운드에 올랐지만 안중열에게 투런 홈런을 허용하며 결국 패전 투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현재 상황에 대해선 김서현 개인만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감독은 부담 없는 상황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계속 접전 상황에 등판시켰고 결과가 좋지 않자 제구와 구위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 속에 결국 2군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김서현이 빠진 뒤 하나의 임시 마무리 역할은 예상 밖의 인물이 맡고 있습니다. 바로 화이트의 부상으로 6주 단기 계약을 맺고 합류한 쿠에바스입니다. 그러나 화이트 복귀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한화의 구회 역시 다시 공백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김서현이 퓨처스리그에서 재정비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클로저가 등장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KI 타이거즈의 정혜영입니다. 20년 1차 지명으로 KIA에 입단한 그는 사실상 21시즌부터 팀의 마무리를 책임져 왔습니다. 150km를 넘기는 패스트볼과 묵직한 구위를 앞세워 21시즌 34세이브, 32세이브, 23세이브, 그리고 24시즌 31세이브까지 기록했죠. 여기에 역대 최연소 100세이브 달성이라는 역사적인 기록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은 KIA의 구회가 앞으로 10년 이상 문제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견고해 보이던 철옹성에도 균열은 찾아왔습니다. 이 15시즌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63경기에서 61.2이닝을 던지며 2승 7, 패 17, 세이브 평균 자책점 3.79를 기록했습니다. 데뷔 시즌이었던 20년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3점대 평균 자책점을 남긴 시즌이었죠. 세부 지표는 더욱 불안했습니다. WHIP는 1.51, 블론 세이브는 7개로 마무리 투수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26시즌 반등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개막전 SSG전에서 6대3으로 앞선 상황에 올라온 그는 볼넷과 안타를 연달아 허용하며 2실점했고 결국 팀은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여기에 4월 10일 한화전에서도 똑같은 6대3 리드 상황에서 등판했지만 문현빈에게 트럼프를 얻어맞으며 또다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경기 이후 정혜영은 2군행 통보를 받았고 비어버린 KIA 구회는 10라운드의 기적이라 불리는 성영탁이 대신 맡게 됐습니다. 성영탁은 4월 10일 한화전 9회 말 마운드에 올라 데뷔 첫 세이브를 수확했습니다. 비록 1실점을 내주긴 했지만 이후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 다음 경기들부터는 단 한 점의 실점조차 허락하지 않는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며 KIA 팬들을 다시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동안 흔들리던 팀 불펜에 새로운 희망이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기존 마무리였던 정혜영 역시 그대로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열흘 동안 재정비 시간을 가진 뒤 4월 22일 다시 1군 엔트리에 합류했고 이후에는 조금 더 부담이 덜한 상황 위주로 등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타는 맞더라도 볼넷이나 실점은 허용하지 않으며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안정감을 보여주는 중이죠. 만약 성영탁이 지금처럼 마무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정혜영까지 반등에 성공한다면 KIA 불펜은 오히려 시즌 초보다 훨씬 강력한 구조를 갖추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롯데자이언츠의 김원중입니다. 롯데구단 역사상 가장 많은 세이브를 기록한 선수답게 오랜 시간 팀의 마지막 이닝을 책임져온 대표적인 클로저죠. 그런데 비시즌 기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원중이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지만 스프링 캠프 합류 시점이 늦어졌고 몸 상태를 끌어올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회복 속도는 빨랐습니다. 개프 개막 엔트리에 포함되며 예정대로 시즌을 시작했고 롯데의 마무리 자리도 그대로 맡게 됐죠. 하지만 복귀 시점이 다소 빨랐던 걸까요? 개막전 삼성전에서 6대1로 앞선 상황에 등판한 그는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2실점했고 결국 신인 박진에게 공을 넘기고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습니다. 원래 김원중은 150km에 달하는 묵직한 포심과 날카롭게 떨어지는 스플리터를 앞세워 타자를 압도하는 유형의 투수입니다. 하지만 아직 컨디션이 완전치 않았던 탓인지 직구 구속이 평소보다 떨어졌고 제구력 또한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나왔습니다. 결국 롯데 김태형 감독도 결단을 내렸습니다. 몸 상태가 올라오지 않은 김원중 대신 필승조였던 최준용을 임시 마무리로 돌린 것이죠. 4월 10일부터 구회 역할을 맡게 된 최준용은 곧바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키움전부터 시작해 3경기 연속 무실점 세이브를 기록하며 감독의 기대에 정확히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롯데의 마무리가 완전히 최준용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4월 28일 키움전에서 그는 5대1 리드 상황에 등판했지만 아웃카운트 하나도 잡지 못한 채 2실점을 허용하며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롯데는 다시 김원중을 마운드에 올렸고 김원중은 병살타와 삼진을 곁들이며 자신의 존재감을 강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이 장면 이후 다시 김원중 체제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듯 했지만 바로 다음 경기에서 연장 11회에 7실점을 허용하며 패전 투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현재 롯데는 최준용과 김원중 모두 기복 있는 투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즌 끝까지 누가 진짜 9회의 주인이 될지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다음은 삼성 라이온즈의 김재윤입니다. 삼성은 24년 불펜 강화를 위해 FA 시장에 나온 김재윤을 4년 58억 원이라는 거액으로 영입했습니다.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을 겪기도 했지만 이후 반등에 성공하며 65경기, 66이닝, 4승, 8패, 25홀드, 11세이브, 평균 자책점 4.09를 기록했죠. 하지만 25시즌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마무리로 시즌을 출발했지만 부진이 길어지면서 결국 이호성에게 9회 자리를 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26시즌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습니다. 기존 마무리 후보였던 이호성이 피로골절 진단을 받으며 시즌 아웃 판정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김재윤은 다시 삼성의 뒷문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시즌 초반 흐름은 분명 좋았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번 시즌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죠. 그러나 지지난주 SSG전 이후 분위기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연달아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고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김재윤 사용 설명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심지어 최근 경기 흐름은 그 설명서가 거의 100% 적중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릴 정도죠. 과연 김재윤이 다시 살아나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난해처럼 또 다른 선수에게 마무리 자리를 넘겨주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삼성 팬들에겐 큰 관심사입니다. 다음은 NC 다이노스의 류진욱입니다. 그는 25시즌 62경기에서 66이닝 4, 승 3패 29세이브, 평균 자책점 3.27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클로저 자리에 안착했습니다. 시즌 막판 부상으로 조금 이르게 마감하긴 했지만 블론 세이브가 단 한 번뿐일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올 시즌 역시 NC의 구회를 든든하게 잠가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류진욱은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팬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의 평균 자책점은 7.15, WHIP는 1.59에 달하고 있는데요. 시즌 초반이라고 감안하더라도 마무리 투수라 보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무엇보다 직구 위력이 지난해와 비교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패스트볼 힘이 떨어지다 보니 변화구까지 함께 공략당하고 있죠. 지난 시즌 66이닝은 류진욱 커리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닝 소화 기록이었는데 이런 누적 피로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아직까지는 작년 같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키움 히어로즈의 카나쿠보 유토입니다. 현재 리그에서 유일하게 아시아 쿼터 선수가 마무리 역할을 맡고 있는 팀이 바로 키움이죠. 키움은 올 시즌 예상외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며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는데 특히 투수진 전력은 상위권 팀과 비교해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호진과 배재성, 하영민 같은 국내 선발 자원의 외국인 투수 알칸타라까지 버티고 있고 불펜에도 김재웅과 박주성 등 준수한 자원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타선만 조금 더 터져준다면 충분히 가을 야구까지 노려볼 만한 전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죠. 이런 키움의 구애를 현재 카나쿠보 유토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처음 합류 당시만 해도 150km를 가볍게 넘기는 강속구로 엄청난 기대를 모았지만 개막전 하나전부터 블론 세이브를 기록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후에도 한동안 안정감 없는 피칭이 이어졌죠. 하지만 유토는 빠르게 KBO 리그에 적응했습니다. 4월 3일 LG전 이후 현재까지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팬들의 신뢰도 역시 급격히 상승하는 중입니다. 특히 4월 2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마무리 역할을 맡았고 그 주에만 4개의 세이브를 챙기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게 주자를 차단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위기를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 어떻게든 막아내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죠. 흥미로운 점은 포심 패스트볼 비율이 무려 80%에 가까울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직구에 대한 확신이 엄청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KBO 리그의 구회는 말 그대로 혼돈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팀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수호신 덕분에 편안한 마무리를 경험하고 있고 또 어떤 팀은 매 경기 극장 야구를 반복하며 팬들의 심장을 흔들고 있죠. 과연 시즌이 끝나는 순간 가장 단단한 뒷문을 자랑하게 될 팀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재 리그 최고의 마무리 투수는 누구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KBO의 뜨거운 이야기 함께 지켜보시죠.